어떤 식당이라든지 어떤 메뉴라든지 어떠한 것도 가장 기초화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적 기초 위에서 나가야지만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동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동관이라는 그 유명한 그 곰탕집의 곰탕의 원류죠, 본류죠. 그 식당은 뭐로 세운 집이냐? 양반들이 먹던 기름진 맑은 고기 국물,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 바탕 위에서 모든 재료와 기술과 서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동관은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하동관이랑 비슷한 식당이 또 하나 있어요. 영동 설렁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설렁탕계의 하동관인데 그 지향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설렁탕계에서 하동관처럼 기름이 많고 맑은 국물에 기름이 많은 걸 지향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기름 많은 걸 찾아야 돼. 기름 많은 게 뭐야? 암소야. 그럼 암소를 쓰는 겁니다. 살코기를. 뼈는 진해야 되는데 거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개월 정도죠. 거세는 약해요. 그러면 암소가 역시 40개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뭐냐? 깊은 국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넣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한 그런 설렁탕은 자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철학적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과 일본 이 세 군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기본 철학들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저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의 스토리텔링은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서 내가 강조하는 것 뿐이지 내가 없는 걸 만들어서 가짜를 왜곡하는 거,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면 자기가 이런 기본 구조를 알고 있다가 야, 그러면 내가 음양오양을 한번 구현해볼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린 것들이고요. 네, 여러분들, 동양은요, 서양하고 음식에 대한 기준이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 자, 서양은 분석을 하잖아요. 단맛, 신맛, 짠맛. 그럼 수용체를 분석 막 하잖아. 동양은 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양은요, 그게 아니고 개별적인 맛을 언급하되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조화가 중요해요. 조화. 그게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음식 맛은 한 가지로만 독립적이 있지 않아요. 다 조화롭게 그것이 결합이 돼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맛의 중심이 뭐냐? 5가지가 있었다. 오미죠, 오미. 오미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미를 만들어내고 오미를 만들고 나서 이 오미는 가장 뭐가 중요하냐? 조화가 중요하다. 조화. 조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먹는 조미료, 그냥 우리에 뿌리는 꾸미, 양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미의 조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나온 것이지 개별적인 맛으로서 나온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양과 서양의 극명한 차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대한 우주의 원리가 2가지로 바뀌고 하는데 걔 모양은 항상 5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음양오양의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음양오양은 또 어렵지만 간단해요. 간단해. 자, 여러분들 원래 이 가운데 이 톤은 없는 거야. 오행이죠, 오행. 오행은요 원래 사행으로 시작해. 사행으로 4가지인데 이 토가 왜 들어가냐? 중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 할 때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가운데. 그죠? 중심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노란색 쓰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색이 뭡니까?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딴 사람은 못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은 어디에만 씁니까? 여기 용에다만 쓰는데 용에 보면요. 용의 발톱이 몇 개인지 아세요? 조선왕의 그 용의 발톱은요? 3개밖에 없어요. 왜? 5개는 누가 쓰는지 아세요? 황제만 쓰는 겁니다. 5가지는 황제의 것이야. 원래는 여러분 간단해요. 동서남북밖에 없었어요. 그죠?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만물이 돌아가는데 중국의 철학에 들어가면서 얘가 들어가버리니까 중자가 흑토자가 그러면서 복잡해진 건지 사실은 4가지 원리예요. 4가지 원리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것 뿐이고 그것이 중심, 중앙, 중국 이렇게 되면서 좀 복잡해진 것 뿐이에요. 보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4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음식이랑 연관을 지어야죠. 보세요. 우리가 그 유명한 먹는 것 음식들을 보세요. 김밥, 냉면, 그죠? 구절판 이런 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음양오양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냉면 올릴 때 계란 노른자를 왜 이렇게 가면 쪼개놨냐? 간단하잖아요. 가운데가 뭡니까? 노란색이잖아요. 황제에서 이거 중앙이고 흙을 상징하고 그 색은 뭘 또 상징하냐? 단 것. 단 것은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냉면 만들 때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 뭐 있어 보이죠? 근데 내가 여기 검은색이 빠졌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뭐 쓰면 됩니까? 예를 들면 뭐 석이버섯 쓴다든지, 그죠? 고기리처럼 뭐 김가루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고명이라는 거 올리는데 이거를 구별 못 하시는 게 많으시더라고, 생각보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만든 다음에 그 음식을 다음 것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장식을 해. 그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고명, 꾸미, 웃기, 고물남명.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자, 웃기는요, 음식을 올리는 총칭이에요. 총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면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계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무채를 올리고 그리고 뭐 뿌리잖아요, 그죠? 걔들이 다 웃기예요, 웃기. 위에 얹는 것들이야, 위에 얹는 것들. 총칭이야, 총칭. 그런데 여러분 고명은요 좀 달라요. 고명은요 가루 형태를 뿌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가루, 깻가루, 고춧가루는 다 여러분들 고명인 거예요, 고명. 고명의 고자가 왜 이런 나오냐, 떡고자가 이런 명자가 왜 나오냐, 옛날에 여러분들 떡에다가 대추로 새겼어요. 예를 들면 뭐 복, 그죠? 아니면 뭐 다산 새기는 거죠. 왜? 대추는 그 자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많은 걸 꾸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빨간색은 귀신을 막아주기 때문에 뿌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떡에다 많이 뿌리면 했는데 지금의 고명은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19세기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요, 의미가. 음식 위에 가루 형태를 뿌리는 것. 이것도 전부 고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 꾸미하고 고명은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꾸미는 여러분들 음식 위에 올리는 고기 형태의 것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냉면 위에 얹는 고기는 꾸미죠. 계란 반쪽은 뭡니까? 꾸미죠. 고기잖아요, 고기. 그죠? 우리 저기 회냉면에 올라가는 회, 가자미 회 뭡니까? 꾸민 거죠. 그죠? 근데 그 위에 뿌리는 깻가루, 김가루, 고춧가루 고명입니다. 무채는 뭡니까? 뭐 무채는? 웃기죠, 웃기.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웃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고물은 다 아시죠? 고물은 떡등에 뿌리는 거, 그죠? 팥대추. 팥대추 뿌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빨간색. 그죠? 그 다음에 팥과 대추의 장점은 그 애들이 많잖아요. 많은 애들은 뭡니까? 자선 번식. 두 가지 상황에 뿌리는 것들이고요. 양념하자, 양념 우리가. 그죠? 이거는 음식 조릴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양념할 때도 양념은 당연히 맛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구현이기도 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 5가지 개념만 알아도 우리가 왜 음양오양이 뭐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세계 배합을 통해서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한다. 그죠? 맞죠? 맛있게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즘 인스타 시대니까 인스타그램 용어로 정말 좋은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맛을 증진시키죠. 여러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조선시대 말기에는 이런 게 나와요. 자, 생맞춰 고명처럼 얹어라.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 항상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 조화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왜? 음양오행이 있으니까.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데 조화의 끝이 뭐냐면 음양오행이잖아요.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맛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야, 이거는 신맛이 부족해. 그러면 신맛을 뭔가 넣어주는 거죠. 그게 가장 원래 식초였는데 식초는 지금 이제 우리가 먹지 않죠,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제가 시의전서에 기록된 고명 종류 음식을 갖다 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뉴 개발하실 때 쓰시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19세기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음식이 거의 완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뉴 개발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하세요. 이렇게 썼다. 다 있어요. 웬만한 게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밀국수에는 그 유명한 우리가 계란지단 한번지단을 썼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보니까 그죠? 본질은 변하지 않되 본질에 뭔가 자기 철학을 넣으면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이 되는 거죠 보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그 종류별로 또 정리해놔서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 아 이런 걸 넣으면 좀 도움되겠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나오죠 이렇게 황색은 뭐 쓰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미를 맞췄는데 오색 중에서 색깔이 두 가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백색하고 내가 적색이 부족하네 그럼 이걸 딱 보시고 아 백색은 이런 거 썼구나 적색은 이거 썼구나 그럼 이거 두 가지를 그죠?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걸 사전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오미조화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미조화인데 화자가 이상하다.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오미조화할 때 쓰는 한문은 이거 쓰죠. 그죠? 화합할 화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요. 조미할 화자예요. 조미할 화자. 그러니까 조미하다는 단어와 화합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거죠? 그릇이죠, 그릇.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였냐면 옛날에 그 술하고 양념을 섞는 그릇이었어, 그러니까. 제사 그릇. 그래서 옛날에 좋은 음식들은 전부 다 제사에 올렸기 때문에 제사 그릇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화롭게 만든다는 게 결국은, 화평한다는 거는 결국은 잘 섞는 거구나. 그죠? 5가지 맛을, 동양의 음식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가지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를 섞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5가지가 융화되는 것, 조화되는 것, 그죠? 그 복합미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의 기본 철학의 복합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동양에 가지고 있는 음식과 정치와 철학의 기본 개념을 잘 가장 개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들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미조화의 근간은 바로 국물이다. 그죠? 국물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물에 녹아있는 게 안 되면 뭘 합니까? 건더기를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탄수화물을 넣던가 그게 국수잖아요. 국수 다 들어가는 게 그거 국물은 바로 오미조화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물은 그거 중요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대 유교를 보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조선만이 유일하게 성리학을 죽을 때까지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문제가 엄청 많았지만, anyway, 어쨌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고대 음식의 사상, 철학,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조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국물이 가장 중요한데 국물을 이렇게 나눠요, 보통. 대갱, 화갱. 자, 대갱은 뭐냐? 양념 안 한 국이에요. 요 대갱, 양념을 안 한 것들, 요걸 항상 올렸어요. 왜? 귀신들은, 조상들은, 신들은 양념 안 한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양념하고 인위적이다. 화갱은, 화자가 뭐라 했지 아까? 조화로운 화자도 있지만, 이게 뭡니까? 양념 화자잖아요. 양념 화자. 그죠? 아까 쓴 요 단어. 똑같은 단어죠. 그죠? 양념을 한 것들은 이제 올려놓고 두 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한 거, 안 한 거 올렸고. 그래서 이름이 대갱과 화갱을 나눠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연면은요, 지금 써요. 중국에서. 연면은 뭐냐? 이게, 우리 따지면 양념이에요, 양념. 양념의 한문 단어가 이건데, 이거는 소금과 매실에서 시작이 됐는데, 짠맛과 신맛과 감칠맛이 들어간 것들로 양념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죠? 중국과 고대, 우리 한국 같은 데의 모든 중심 사상은 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거는 5가지 맛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 있잖아요. 왜 조선시대 그 선비들은 왜 그렇게 밥과 국을 같이 먹었을까? 중국하고 일본은요.
그 굉장히 그 봉건 사회가 있는데 봉건 사회 중에 하나가 뭐가 아니면 영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집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정말 잘 돼 있었어요. 그 농경 중심 사회야. 그러니까 그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농경에 사니까 뭐 하겠습니까? 자급자족하잖아요. 그죠? 내가 농사 지어서 그거로 죽을 때까지 평생 자기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먹는 게 뭐냐? 정착민들이니까 국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목민들은 국 먹다 죽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국 먹다가 야 전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촌 사회가 만들어낸 현실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